자, 안녕하세요. 또 미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한국 미술사 지난 시간에 백제 시대 미술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신라 시대 미술부터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삼국시대 미술이 마무리가 되겠죠. 삼국시대 미술 이후에 이제 통일신라 시대 미술까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2차 시에서 말씀드렸듯이 신라 시대는 섬세한 금속 공예가 발달을 또 하고 또 반면에 그 좀 특징이 아주 이제 대조적인 토우가 또 많이 제작이 되게 됩니다. 토우라는 거는 흑토자를 이제 써서 이렇게 흙으로 만든 인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예품처럼 장식하는 인형인데 그 금속공예라는 또 다르게 그런 향토적인 느낌을 많이 주는 그런 공예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신라시대 미술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볼 공예품은 금관입니다. 여러분들이 역사책에서 많이 봤었던 그런 그 유적, 이제 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금관은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대로 경주에서 이제 출토가 됐고, 그리고 그 신라시대의 금관의 전형적인 형태로서 그 왕족의 힘과 권위를 상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요 금관은 국보 제 194호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금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모자로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가 옛날 이제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리고 삼국시대에는 주로 이제 모자를 보고 신분을 우리가 파악을 했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관모라고 해서 그 이제 착용자의 신분을 알 수 있는 것. 이제 금관 같은 경우에는 왕이나 귀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런 이제 금관은 지금 우리가 이제 한국 미술사 역사 통틀어서 살펴봤을 때 아주 금속 공예 기술 면으로는 정말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정교하고 그 세부적인 묘사가 뛰어난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높이는 27.3cm. 자, 그다음에 드리개 장식물. 여기 지금 이게 장식물이 이렇게 달려 있죠. 금속공예로. 요거는 이제 옥입니다. 옥으로 이렇게 장식한 것들. 자, 요런 것들이 이제 13cm에서 30.3cm 정도 길이로 장식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옥으로 된 거, 이게 약간 비치색이 비치는 요 장식물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한 70여 개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아주 어마어마하게 지금 장식이 되어 있는 그런 금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지금 금속공예품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지금 두 번째는 국보 제 90호입니다. 자, 금제 태완 이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아주 독특한 기법이 보여지는 신라시대 이제 금속공예품인데, 누금세공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 금속공예 기법을. 자, 누금세공 기법이라고 하는데, 자, 요거는 밑에 이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금속을 아주 가늘게 혹은 아주 작은 알갱이로 만들어서 가공하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쌀알보다 좀 더 작게, 그러니까 좁쌀 같은 아주 작은 알갱이로 이거를 붙여가면서 문양을 나타내는 기법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뭐 문양이 여러 가지 문양이 있는데 거북이의 등껍질 문양이나 아니면은 뭐 꽃의 이파리, 꽃잎의 문양이나 요런 거를 좀 더 이제 단순화시켜서 요런 곳에 문양으로 적용시켜 가지고 묘사를 했었던 그런 지금 공예품인데, 자, 이거는 귀걸이입니다. 귀걸이, 순금 귀걸이고, 고리의 지름이 한 3.5cm, 그다음에 전체 길이는 8.7cm 정도 되는 아주 화려한 장식의 귀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지금 살펴볼 거는, 자, 우리가 신라 시대 거는 사실은
되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유물 자체가 많지는 않아서 아주 대표적인 것만 네 가지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 자, 지금까지는 금속공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봤고, 그다음에 다음 거는 이제 벽화라고 하기에는 조금 뭐한데 어쨌든 회화 작품입니다. 회화 작품 하나랑 그다음에 토기 작품 하나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작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작품 보시면은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네요. 자, 요 작품 보시면은 천마도 장리라고 합니다. 자, 천마도 장리라는 이제 작품인데 요거는 국보 제 207호입니다. 아, 자, 지금 종이 울리고 있네요. 자, 네. 자, 종소리가 끝났습니다.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천마도 장리는 국보 제 207호로 장리라는 거는 이게 그 여러분들 이제 말 탈 때 거기 말의 안장에 다는 장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말의 등이라고 생각하면은 등에 이렇게 다는 여기 이제 안장이 있겠죠. 앉힐 수 있는 이게 내려오는 그 장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천마도라고 해서 하늘로 승천하는 말의 형태를 지금 뭐 묘사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재질 자체가 그 원래는 우리가 가죽 같은 걸 많이 이용하잖아요. 이런 거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가죽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뭐 자작나무 껍질, 이렇게 나무 껍질을 마치 가죽과 같이 이렇게 여러 겹을 계속 겹쳐서 붙여서 아주 질기게 만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었던 그런 작품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아무리 이제 나무 껍질을 겹쳐서 붙여서 질기게 만들더라도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그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이나 철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훼손이 좀 심한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또 신라시대 거니까 아주 오래된 거니까 훼손이 많이 심했겠죠. 그래서 이게 복원을 해도 조금 이제 이게 훼손이 좀 심각했던 그런 유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신라시대의 유일한 회화 작품이다라고 나와 있고, 회화라는 거는 그림을 그려서 나타내는 작품을 말합니다. 이제 2차원적인 공간에, 평면 공간에 그림을 그려서 나타내는 건데, 자, 이게 유일하다고 합니다. 신라시대 작품 중에서. 자, 그리고 뭐 그 힘차게 달리는 백마가 그려져 있고, 그다음에 당초무늬라는 거는 그 식물의 그 문양입니다. 덩쿨 같은 요런 문양을 당초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천마도 장리라는 작품을 봤고, 자, 다음 마지막 작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작품 보시면은 그 토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토기라는 거는 흑토자. 자, 앞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흙으로 빚어서 그다음에 이걸 빚은 거를 그대로 놔두면은 사실 그늘에 놔두지 않는 이상은 이게 갈라지고 망가져 버립니다. 건조되는 과정에서. 자, 근데 그 토기 자체를 이제 불에다가 굽게 되면은 이게 강도가 훨씬 더 이제 강해지게 되는데, 보통 이제 토기라는 거는 900도에서 뭐 1200도 정도에 이제 굽습니다. 가마에다가 굽는데, 자, 이거를 이제 테라코타라고 합니다. 초벌구이. 그러니까 한 번 구웠다라고 해서 테라코타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굽게 되면은 훨씬 더 이게 이렇게 오랫동안 보존이 가능합니다. 견고해지면서.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마. 자, 말을 타고 있는 인물형. 자, 말을 타고 있는 인물입니다. 자, 수염도 이렇게 달려있고. 자, 그리고 요거는 사실 토기라고는 하지만 이게 실생활에 쓰였던 토기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 쓰였냐면은 일반적인 이제 장식품보다는 훨씬 더 실용적인데, 자, 여기 화살표가 마침 끄어져 있네요. 자, 요쪽으로 음료나 술을 넣습니다. 물이나 음료, 술. 자, 여기 이제 구멍이 뚫려 있겠죠? 여기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고, 술이나 음료를 넣게 되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주전자처럼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이제 토기를 실생활에 활용하기 위해서도 제작을 하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신라시대 미술의 대표적인 유물과 그 특징이었고, 그 삼국시대 이제 전체는 이제 마무리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는 이제 이 삼국을 통일한 통일 신라시대의 이제 전반적인 미술의 특징과 그 다음에 뭐 건축, 저소, 공예 등등의 미술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통일신라 시대 미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안 간단할 수도 있겠네요. 보니까 삼국시대보다는 좀 내용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좀 문화적으로서 많이 융성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미술 작품 또한 뭐 공예품이나 조소 이런 것 또한 지금 아주 많이 나오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통일신라 시대는 삼국 통일 이제 전쟁 때 신라가 이제 당나라한테 제안을 하죠. 여러분들 알죠? 이거 배워서. 자, 나당연합군이 이제 이게 형성이 되면서 얘네들이 이제 통일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당나라가 그냥 도와줄 리는 없잖아요, 우리를. 자, 그래서 이 사람들, 어쨌든 이 사람들이 야욕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나당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통일신라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당나라 문화가 많이 이제 유입이 되면서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통일을 했기 때문에 고구려의 문화나 백제의 문화를 다 흡수를 하게 되죠, 통일신라가.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화가 융합이 되면서 화려하고 국제적이며 아주 이제 그 문화적으로 아주 다양한 그런 형태들이 나타나는 그 황금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불교 미술이 많이 융성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불교 미술을 기반으로 한 그런 작품들 또는 뭐 건축들이 많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보시면은, 자, 건축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경주에 있는 불국사, 석굴암, 다보탑, 석가탑. 자, 탑의 종류도 역시나 건축에 포함된다라고 이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조소는 보시면은, 자, 석굴암 안에 본존 불상이라고 화강암으로 표현된 아주 큰 불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제 3차원의 입체로 조각으로 제작한 본존 불상이 조소 작품에 해당되고, 자, 그리고 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극찬을 해놨네요. 조각 기술과 불교의 정신성의 조화가 아주 뛰어난 작품이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자, 뒤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예로 봤을 때는 종입니다. 종. 이게 댕하고 울리는 그 종. 이렇게 생긴 종이죠. 자, 이 종류가 지금 상원사 동종. 자,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종입니다. 자, 그리고 성덕대왕 신종. 역시나 경주에 있죠. 에밀레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자, 그리고 공예품으로 또 다른 종류로서는 수막새. 자, 얼굴 모양 수막새입니다. 이제 그 기와가 이렇게 있으면은 기와의 끝을 이렇게 장식하는 장식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돌로 제작하는 장식물 수막새. 이거 보면 아마 알 겁니다. 이게 수막새입니다. 이거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여기 수막새. 자, 여기 수막새고, 그리고 인면문전. 자, 인면이라는 거는 사람의 면상, 얼굴을 얘기하죠. 사람의 면상으로 문양을 장식한 전, 벽돌을 뜻합니다. 자, 벽돌 전자. 자, 그리고 귀수. 자, 귀신 또는 금수. 이게 짐승을 말하죠. 그러니까 약간 무서운. 그때 우리가 백제시대 때 아마 봤을 겁니다. 귀면문. 생각나나 모르겠습니다. 자, 귀면문, 그러니까 귀신의 얼굴, 뭐 아주 무서운 짐승의 얼굴을 문양으로 장식한 벽돌입니다. 자, 이거는 그때 말했듯이 사실은 목적이 똑같습니다. 귀면문이나 귀수문전은 이제 벽사의 기능을 강조하고자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기운을 쫓아내고자 제작한 그 벽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일신라 시대의 이제 전반적인
전반적인 걸 살펴봤고, 그러면은 이제 세부적으로 우리가 도판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불국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불국사는 뭐 전반적으로 다 볼 건 아닙니다. 지금 연화교, 칠보교 요 정도만 이제 보고 넘어갈 건데, 자, 지금 빨간색으로 U라고 돼 있죠. 자, U라고 돼 있는 거는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여기 불국사 같은 경우에는 1995년에 역사적 가치를 이제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등재가 된 그 예입니다. 자, 이거는 국보 제22호입니다. 22호고, 근데 보시면은 이게 이제 계단입니다, 원래. 그죠? 계단인데, 이 계단을 왜 다리라고 표현을 했을까? 교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역사를 가만히 이제 되짚어 보면은 이게 원래는 다리 쪽, 이기 아래쪽 보이시죠? 지금은 잔디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연못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주 작고 이제 좁은 연못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마치 이제 다리를 건너는 것처럼 계단을 오르면서, 자, 근데 지금은 없죠. 지금 이제 다 메꾸고 잔디밭으로 만들어 놨는데, 자, 이게 이 다리 자체가 이 경주 불국사의 극락전 정문으로 올라가는 이제 돌다리라고 해서 그 어떤 의미를 부여를 했냐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인간 세계입니다. 자, 우리가 평소에 살고 있는 이 인간 세계에서 극락 세계로, 이제 불교로 이제 치면은 극락 세계죠. 이제 그 죽고 나서 우리가 가게 되는 사후 세계를 뜻할 건데, 극락 세계로, 부처님의 세계로 간다는 그런 연결되는, 그 가는 곳을 연결시켜주는 다리라고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이걸 제작을 할 때. 자, 그래서 이 밑에 여기가 이제 연화교, 이쪽이,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칠보교인데, 연화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꽃 무늬, 연화문, 그러니까 연꽃 문양이 새겨져 있다라고 해서 연화교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칠보교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그러니까 7가지 보물이라는 뜻이랍니다. 7가지 보물, 그러니까 극락세계에 대한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징적인 이제 의미죠. 자, 그러면은 불국사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불국사 안쪽으로 가시면은 탑이 있습니다. 탑이 2개가 있는데 그 탑 2개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불국사 이제 안에 있는 석가탑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가탑은 뭐 우리나라 조형예술의 이제 최고의 걸작품이다라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정말 이제 훌륭한 탑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전설도 있습니다. 이 석가탑은, 석가라는 거는 원래 이제 부처를 뜻하는 건데 이게 다른 이름이 있죠. 무영탑이라는 다른 이름도 있는데 그 아사달 아사녀 얘기 알란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백제의 그 석공, 아주 훌륭한 석공이 있었는데 그 석공이 이걸 제작을 했다라죠. 아사달이 제작을 했는데 뭐 원래는 이제 백제 사람이니까, 백제 지역의 사람이니까 신라에 와서 이렇게 제작을 하다 보니 이게 부인이랑 떨어져 살게 됐는데, 이제 계속 이렇게 부인이 기다리다가 못 참고 이제 와서 아사다를 만나게 해달라 했는데, 그 탑을 이제 다 완공이 되기 전까지는 만나게 해줄 수 없다라고 해서 밖에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와이프가 이제 기다리다가 그 모습을 보고 좀 안타깝게 생각한 스님이, 아마 이게 그 탑이 다 완성이 되면은 그 바깥에 연못에 아마 이게 비칠 거다, 그림자가. 그렇게 이제 보고 다 완성이 되면 그때 만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안타까워서 얘기를 해줬는데 와이프는 이제 그거를 계속 그림자만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연못에 빠져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전설입니다. 전설인데 그러한 전설이 있는 탑이 이제 그 석가탑이고, 그림자가 없다라고 해서 무영탑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자, 국보제 21호고, 그리고 아주 간결하고 단순한 비래미, 그 다음에 조형미라는 거는 형태를 만든
그 형태미를 말하죠.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이 석가탑이라는 게 그 통일신라 시대의 정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탑에 있어서는 정답. 모든 탑들이 이 석가탑을 보고 제작을 합니다.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석탑의 표본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모든 석탑들이 이걸 기본으로 해서 제작이 되는데, 자, 역시나 재료는 화강암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나던 돌, 화강암을 재료로 해서 제작을 했었고, 자, 그 석가탑을 보면서 탑의 형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탑은 세 가지 이제 부분으로 나뉩니다. 자, 메뉴에 여기 장식 부분. 그때 우리가 설명을 했었나요? 혹시? 백제시대 때? 정림사지 이런 거 하면서 설명했었나 모르겠습니다. 자, 우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메뉴에 보시면은 여기가 상륜부입니다. 주로 장식을 많이 하는. 자, 상륜부고, 자, 여기가 이제 탑의 몸이 되겠죠. 몸 부분, 탑신부. 그리고 여기 지금 받침대, 여기가 기단부입니다. 자, 받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부터 진짜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그 건축물로 치면은 여기가 이제 지붕격이 되겠죠. 여기를 옥계석이라고 합니다. 옥계석. 자, 옥계석이 살짝 말려 올라갔죠. 지붕처럼. 자, 그래서 층수를 세알릴 때 우리 얘기했었죠. 자, 옥계석을 세알리면 됩니다. 1층, 2층, 3층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3층 석탑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석가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얘랑 같이 있는 탑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하게 석가탑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생겼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보시면은, 자, 이거 역시 지금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인데, 자, 불국사에 있는 다보탑입니다. 자, 다보탑인데, 다보라는 거는, 자, 과거의 부처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제, 그, 죽기 전에 이제 부처를 얘기하는 거고, 이제 현세에 있었던 부처. 그 다음에, 지금의 부처는 석가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 이제 보리수 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고 난 후에, 자, 석가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거는 이제 다보탑입니다. 석가탑이 아니라 다보탑이고, 자, 국보 제20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사실 기술로 봤을 때는 그냥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이게 훨씬 더 정교한 기술들이 많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조형 기술이 아주 뛰어나다라는 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아까 이제 우리가 정답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석가탑에 비해서는 아주 화려하고 장식적이다. 자, 그래서 그 다른 탑은 전부 다, 자, 앞에 잠깐만 다시 가볼게요. 미안합니다. 자, 다시 가보시면은 진짜 통일신라 시대 모든 탑들이 이 석가탑을 보고 제작을 했는데 마치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 바로 옆에 있는 이 다보탑은 석가탑하고는 전혀 다르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탑은 뭐라고 불렸냐면은 정답하고는 완전히 형태가 다르다라고 해서 이형탑이라고 합니다. 자, 다를 이자를 써서 다른 형태의 탑이다. 아주 특수한 형태다라고 규정을 지어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 자,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한중일 다 통틀어 봤을 때도 아주 찾아보기 힘든 그런 독창적인 그 형태의 탑이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보탑이 우리나라 화폐에 있습니다. 자, 얼마짜리에 있는지 아시죠? 지폐가 아니라 동전에 있습니다. 동전. 자, 동전에 보시면은 지금은 요 화폐가 잘 없는데 이게 10원짜리 화폐 아시죠? 10원 동전. 자, 그 뒷면에 보시면은 이 석가탑이란다. 다보탑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다보탑입니다. 자, 그래서 화폐에 새겨진 탑이 다보탑이다. 자, 그리고 이거는 좀 슬픈 얘기인데, 그 여기 다보탑에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이제 사자상이 있죠. 아주 귀엽게 돌 사자상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데 원래라면은 이 돌 사자상이 사방에 다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양옆으로 사방으로 다 4개가 배치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1개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누가 가져갔을까? 뭐 생각나는 쪽이 한쪽밖에 없죠. 자, 누가 가져갔냐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가져갔습니다. 가져가서 주로 판매를 했었죠. 팔아먹었죠. 뭐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제 문화재들, 뭐 도자기들 등등등을 다 싹 다 끌어 모아서 다 팔아먹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들끼리 샀다가 또 다른 데 또 팔았다가. 자, 그래서 어쨌든 다 소실되고 지금은 1개밖에 남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탑에 대해서는 이 지금 석가탑하고 다보탑 2개를 중심으로 이제 통일신라시대 석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했었고, 그러면은 다음 지금 문제 한 문제만 간단하게 풀고 그리고 석굴암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문제 보시면은 통일신라 시대 때 불교 문화의 발달로 인해서 대량으로 불경을 인쇄하기 위한 목판 인쇄술이 발달하였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역사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 특히 여기에서 발견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많이 들어봤죠? 자, 8세기 초에 만들어진 두루마리 형식, 이게 말려서 양쪽으로 말아서 이제 보관하는 거를 두루마리라고 하죠. 자, 두루마리 형식의 불경으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인데, 그렇다면 이 다란이경은 어디에서 발견됐을까요? 자, 이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은 국보로 지정됐습니다. 126호로 지정되어 있는 그 다란이경인데, 인간이 인쇄한 것 중에서, 우리 사람이 인쇄한 것 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근데 되게 논란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이게 먼저다, 저게 먼저다, 뭐 서양에서 먼저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은데, 자, 어찌됐든 자, 이게 가장 오래된 인쇄물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인쇄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 이거는 어디에서 발견이 됐냐면은, 자, 이렇게 사리암하고 같이 발견됐죠. 석가탑입니다. 자, 처음에 저희가 정답이다, 통일신라시대 석탑의 정답이라고 얘기했었던 석가탑에서 발견됐고, 이거를 이제 해체하고, 탑은 이제 해체가 됩니다. 돌을 얹은 형태이기 때문에, 부착시킨 게 아니고 얹은 형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들어서 이제 해체를 하고 다시 이제 결합시킬 수가 있는데, 그 해체하고 좀 보수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서 발견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탑에 관련돼서는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석굴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석굴암 본존불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페이지는 그냥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PPT로 할 거니까. 페이지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은 본존불상에 대해서 보시면은, 자, 석굴암 안에 있는 불상입니다. 자, 불상으로, 자, 이 벽면에도 지금 불상들이 있죠. 자, 불상들이 있는데, 이 벽면에는 부조의 형태로 지금 조각이 되어 있는 겁니다. 부조라는 거는 우리가 한쪽 면에서만 감상할 수 있는 조소, 그러니까 입체 작품입니다. 우리가 뒷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한쪽 면만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한쪽 면에서 이제 우리가 감상할 수 있는 입체 작품인 반면에, 자, 요거 지금 불상 보이죠? 이 불상은 3차원의 입체이기 때문에 사방에서 뒷면까지 다 감상할 수 있는 환조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부조 형태, 환조 형태.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국보 제 124호. 자, 그리고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역시나 지금 U자 붙어 있죠. 자, 그리고 그 경주의 토암산에 있는 작은 석굴 안에 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통일신라 시대 때 김대성이라는 분이 창건한 작은 암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본존 불상 옆에 여기 지금 요 불상이 있는데, 요 불상이 지금 이 불상입니다. 요 불상 여기 있죠. 지금 뒤에 위치가 되어 있는데,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11면 관음보살상이라고 합니다. 11면, 그러니까 얼굴이 11개입니다. 11면.
자, 그래서 위에 지금 10개가 배치되어 있고 여기 이 얼굴까지 합해서 11개 얼굴을 가지고 있는 관음보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관음보살상 역시나 부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쪽 형태에만 우리가 감상할 수 있는 부조의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넘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석굴암의 석굴암의 잠깐만요. 여기 한번 모형입니다. 석굴암의 형태. 또 그냥 넘어가네요. 미안합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좀 이따가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구조를 또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요걸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동그란 형태의 그런 암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위에서 봤을 때는 이게 네모난 이 공간을 지나서 동그란 공간이 나오면 여기 아까 전에 봤었던 요 지금 본존 불상이 여기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방후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실,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는 이 첫 번째 전실은 방형의 형태, 네모 형태죠. 그다음에 후원, 그 후실, 나중에 나오는 이 두 번째 공간에서는 원형의 형태를 띈다라고 되어 있고, 자, 그리고 그 이중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 형식이라서 이게 다른 종교로 우리가 얘기를 해봤을 때, 기독교로 생각을 했을 때는 예배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당 교회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제 예배당의 형식이 바실리카라든가 이런 형식이 있듯이 요것 또한 불교 또한 요런 형태의 암자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작은 석굴에 그런 암자 사찰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석굴암뿐만 아니고 이 안에 있는 본존 불상도 뭐 조각의 예술성으로 봤을 때는 아주 이제 그런 가치가 뛰어난 명작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뭐 이것뿐만 아니고 그 뒤에 배치되어 있었던 아까 전에 뭐 11면 관음보살상, 그 다음에 금강역사상도 있습니다. 금강역사상 등등등도 아주 이제 그 표현이 세부적으로 아주 뛰어나게 세부 묘사가 잘 된 그런 작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석굴암에 관련된 참고 영상을 간단하게 한 1분 조금 넘는 영상인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뚜껑돌 1000개석을 놓음으로써 돔이 완성되고 그래서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석굴암 참고 영상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제 통일신라 시대 종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간단하게 두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은 아까 전에 앞서 설명을 했듯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종인 상원사 동종이 있고요. 자, 그리고 성덕대왕 신종이라고 우리가 이제 에밀레 종으로 많이 알고 있는 종이죠. 자, 이 종도 역시나 통일신라 시대 때 제작된 종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원사 동종은 이제 요 정도만 알아두시고 성덕대왕 신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성덕대왕 신종은 국보 제 29호입니다. 자, 그리고 에밀레종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그 소리가 아주 아름답고 구슬프다라고 해서 에밀레종이다.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를 찾는 듯한, 부르는 듯한, 그 슬피 우는 듯한 그런 목소리처럼 들린다라고 해서 에밀레종이라고 불리는데, 지금은 이 종을 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노화됐기 때문에 이제 2004년 이후에는 타종이 중단됐다라고 합니다. 더 이상 치게 되면은 이제 훼손의 우려가 있어서 중단됐고, 지금 현재로는 이제 녹음을 했던 그 종소리를 계속 틀어주고 있습니다. 자, 틀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종을 제작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그 칼레의 시민, 이전에 1학기 때 우리가 감상보고서 작성을 할 때 살펴봤었죠. 자, 칼레의 시민을 제작할 때 그 주조법이랑 아주 똑같습니다. 유사합니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이게 불가사의한 게, 그때 당시에 이제 기술로 어떻게 이 그 주물을 이제 주조법을 사용을 할 때 기포도 하나 없이 두께도 아주 일정합니다. 위쪽 두께가 종 두께가 한 10cm 정도 되고 아래쪽이 한 20cm 정도 되는데, 이 두께도 아주 일정하게 어디를 재도 정확하게 이렇게 어떻게 만들 수 있었는가. 이게 현대의 이런 기술로도 도저히 이제 흉내낼 수 없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그 공예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 과학기술이 얼마나 수준이 높았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그 종의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여기 이제 위에 이렇게 통이 있죠. 원통형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게 음통이라고 합니다. 음통이라고 해서 소리가 나는 곳이고, 자, 보시면은 여기 이제 비천상이 나와 있네요. 여기 이쪽에 비천상.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그런 문양 모습을 지금 부조 형식으로 표현을 했고, 여기 보시면은 동그랗게 이렇게 문양처럼 돼 있는데 여기가 당좌입니다. 글자가 너무 엉망이네요. 당좌. 자, 당좌는 종을 치는 그 곳을 얘기합니다. 종을 칠 수 있는 그 부분.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종도.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문제를 두 문제 한번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문제 봅시다. 자, 그러면은 1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시대별 대표 미술품과 그 특징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 한번 볼까요? 자, 1번은 고구려 천마도, 진취적이고 씩씩한 기상의 표현이다. 자, 2번은 통일신라 시대 석가탑, 단순하고 간결한 비래미와 조형미. 자, 3번은 신라 문양전, 화려한 금속공예가 발달했다. 자, 4번은 백제 무용도, 종족 번성과 풍성한 수학의 기원을 목적으로 했다. 자, 정답이 뭘까요? 1번부터 한번 볼까요? 고구려의 천마도. 자, 천마도 어디 거죠? 신라 거죠. 그죠? 그리고 진취적이다, 씩씩하다. 자, 이거는 고구려의 특징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2번으로 가보시면은 통일신라 시대 석가탑 맞죠? 석가탑 통일신라 시대. 그리고 단순하고 간결한 비래미와 조형미 맞습니다. 이거는 답이 2번이겠네요. 자, 3번 신라 시대 문양전. 자, 문양전은 어느 시대셨죠? 우리가 그때 살펴봤었죠. 백제 시대였죠. 그죠? 자, 그리고 화려한 금속공예 발달했다라는 거는 신라 시대 맞습니다. 자, 그리고 백제 시대 무용도. 백제 시대 무용도 아니죠. 무용도는 우리가 고구려 고분벽하에 있었죠. 무용도랑 수렵도. 자, 그 다음에 종족 번성과 풍성한 수학. 자, 이거는 우리가 많이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선사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자, 그러면은 2번 한번 보겠습니다. 불국사, 석가탑 등이 만들어진 시대로서 불교 미술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시대는 어디인가? 우리가 한지 얼마 안 됐죠? 금방 했죠? 자, 고구려 시대 아니고, 백제 시대, 신라 시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조선 시대 아직 안 배웠죠? 자, 그렇다면 신라 시대가 되겠네요.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이제 6차 시 때는 고려시대 미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